예,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예, 오늘 일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으면서 너무 운전대가 얼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호호 풀면서 집까지 운전회까지 왔습니다. 저에게 겨울은 굉장히 안 좋은 추억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 번 탈북했던 것도 겨울들이고, 북송 당했던 것도 겨울이, 두 번 다 겨울이었고, 한국에 온다고 중국에 있는 내몽골로 영하 40도에서 일주일간 헤맸던 것도 2월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겨울이 유난히 싫습니다. 뭐 그렇다고 추운 곳을 좋아하실 분들은 없겠지만은, 저한테는 겨울이 너무나도 싫고요. 작년에 또 제가, 경기도 화성 동탄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재 감시로 6개월 동안 노가다죠.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지어진 공장 건물 안에 들어가서 용접 불빛 떨어진 것을 감시하는 것들이었는데, 배치 받은 곳이 하루에 난방 들어온 곳들도 있고 안 들어온 곳도 있었거든요. 근데 음지에 있는 곳도 있었어요. 와, 굉장히 추웠어요. 발 딛고선 곳에서부터 냉기가 쫙 올라오는데 온몸으로요. 북송되었던 그런 기억들, 일주일 동안 헤맸던 내몽골 사막이 막 떠올라서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년 동안 다 일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뭐 제가 싫어한다고 해서 1년 4계절이 바뀌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영주에게는 겨울이 유난히 싫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이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오니까 참고 기다려야 되겠죠. 오늘도 평양만사 김일선님의 동안의 숙이 어제에 이어서 마저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이 외국 노래들은 비록 지도자 동지의 지도 밑에 만들어졌다지만 어디까지나 외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일반 주민들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동문은 과를 범하고 지금 혁명화 기간인데 또 이런 일을 빚었으니 문제를 더 엄중하게 보아야겠다. 나는 더 맞서 보아야 죄만 풀어날 것 같아서 쓴 웃음을 지으며 돌아서 나오는데 복도에는 라디오가 달린 녹음기나 녹음 테이프를 몰수당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놈이 나라는 통째로 싫구나. 나는 천정에 대고 온몸으로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텅 빈 국경 경비대 조소. 나는 황장엽 선생의 탈북 소식을 1997년 3월 6일경 노상에서 들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도 잡소리가 많이 나도는 나라여서 보이부의 말 그대로 우리의 내부를 동료화시키려고 남조선이 안기부가 돌린 요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정말이란다. 나도 가리라. 그러나 내가 북을 탈출하기까지는 많은 심리적인 언덕을 넘어야 했다. 나의 경력이 나를 더욱 주저하게 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3대 혁명 소조 생활을 거쳐 제2 자연과학원에 기자로 배치받았다. 그리고 17년간 군수 국방 과학 부분에서 활동했다. 그 기간 나의 모든 행동은 군사비밀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통제받아왔으며 내가 받은 교양이란 우리식 사회주의를 버리면 적들의 제1차 학살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북을 탈출하려는 결심을 섰지만 잘못하다가는 앞뒤 총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다. 나는 진정 죽고 싶지는 않았다. 가능한 한 살아서 북의 전도를 보고 싶었다. 외국 노래 테이프 사건은 이어 다른 사건들을 줄줄이 몰고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섰다. 더는 주저할 수 없었다. 더는 무지하고 기만적인 체제에서 살고 싶지를 않았다. 가다 쓰러지면
넋이라도 이 나라의 지경을 벗어나서 자유로이 날고 싶었다. 아무렴 이 지구촌에 북조선 같은 나라가 또 있으랴. 1997년 8월 초 남편을 설복하여 딸애와 함께 김정일이 선물인 3.1포 녹음기를 둘러매고 집을 나섰다. 노자가 없었기에 그것이나마 팔아서 요긴하게 쓰려고. 우리 가족은 이미 여러 번 다녀본 적이 있는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에서 탈북하기로 계획했다. 그런데 남편은 여러 달 동안 주저하다가 일단 결심이 서니 단호했는데 나는 먼저 결심하고 남편을 돌려 세웠지만 남양에 와서까지 주저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 말썽 많은 녹음기 때문에 또 일이 터졌다. 하늘이 도왔는지 나는 그 녹음기를 중국 돈 300원을 받고 한 청년에게 팔게 되었다. 녹음기를 넘겨주면서 가지고 온 녹음 테이프도 모조리 그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가 녹음기를 다시 한번 검사하느라고 그 녹음 테이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 뜻밖에도 여기는 연변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중국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라라 하는 중국말이 연방 흘러나왔다. 그것이 지나가던 안전원에게 적발되면서 우리는 녹음기를 지닌 채로 끌려갔다. 안전원은 연변 방송을 어디서 녹음했는지 연방 따져 물었다. 안전원은 당장 가서 증명서를 가져오려고 호통쳤다. 나는 한달음에 유숙하던 집으로 달려왔다. 우리 가족은 재빨리 남양 뒷산에 올랐다. 이제는 더 주저할 겨를이 없었다. 그곳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린 다음 2-3시간이나 기어 내려와서 강 안에 붙었다. 여기서 또 한 번 혼이 났다. 7.7 야밤에 남편은 앞에 서고 나는 뒤에 서서 위험을 피해간다는 것이 아플싸. 신통하게도 국경경비대 초소 코앞에 떡 떨어졌다. 우리 셋은 너무도 놀라고 당황해서 숨도 쉬지 못했다. 이젠 죽었구나 하는 절망에 쌓여 죽은 듯 엎드려 있는데 도저히 초소에서 기척이 없었다. 잠시 후 마음을 진정하고 살펴보니 초소가 텅 비어 있었다. 정말로 하늘이 도왔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후두둑 떨린다. 도망간 물을 앞에 두고 우리 세 식구는 갈라졌다. 나와 딸애가 중국 돈 100원을 소중히 건사하고 먼저 강물에 들어섰다. 남편은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간 다음에 건너오기로 했다. 1920년대 초에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라 잃은 서름을 안고 살 길을 찾아서 어린 자식들의 손을 잡아 끌며 눈 덮인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단다. 1960년대 초에는 나의 부모님들이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열의를 안고 조상들이 등졌던 그 땅 북한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비해의 두만강으로 3세인 내가 어린 딸의 손목을 잡고 저주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들어선 것이다. 저 앞에 무슨 운명이 기다릴지 그것은 하늘만 아는 일이었다. 중국 땅의 참외밭을 보고 감격하다. 우리 모녀가 가다가 죽으면 죽는 게지 하는 비장한 결심을 품고 산을 내려와 두만강물에 들어선 것은 1997년 8월 15일 새벽 2시경이었다. 두만강 감탕물을 꼴깍꼴깍 먹으며 익사의 경계선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중국 땅에 올랐다. 누가 볼세라 강기슭에 무성한 강냉이 밭에 들어간 우리 모녀는 잠깐 새에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 꿈만 같아서 이게 중국 땅이 옳긴 옳은가 하고 의심이 다 생겼다. 강냉이 밭을 헤치며 앞서가던 딸애가 엄마 여기 참외밭이 있어 하고 탄성을 질렀다. 서둘러 다가가서 보니 정말 참외밭이었다. 권투 장갑만큼이나 큰 노란 참외가
새벽빛을 안고 여기저기서 그윽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국 땅이 옳구나. 북에서는 약에 쓰려고 해도 구할 수 없던 그 탐스러운 자매들이 이국의 정서를 풍기고 있었다. 우리는 사람을 피하려고 서둘러 산에 올랐다. 남양이 보이는 산중턱에 앉아 등지고 온 산천을 바라보았다. 그 산천을 배경으로 멀리 평양에 계시는 부모님이 모습을 떠올렸고 소중한 동생들에게 이 맞이를 이해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먼 곳이 시부모님 묘소를 향해 마음속으로 절을 올리고 또 올렸다. 숨막히는 조롱을 헤치고 넓고 밝은 광대한 세상에 나오니 보고 듣는 것마다 다 희한했다. 세상이 이다지도 변모했는가. 어렸을 때 때가 낀 청색 손바지 저고리를 입고 볕에 앉아서 이자비나 하는 것으로 상상했던 중국.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로신을 내놓고는 통째로 싫다고 열변을 토했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평양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중국 조선족 자치주 연길씨는 북조선이 수도 평양을 훨씬 능가하였다. 연길이 약동하는 도시라면 평양은 숨죽은 괴괴한 도시였다. 가슴이 아팠다. 북조선 사람들이 불쌍했다. 예로부터 총명하고 근면할 뿐 아니라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욕이 남달리 강했던 그 인민이 때를 잘못 만나 중국의 개 돼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가 갈려서 잠도 오지 않았다. 김정일은 자신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며 영원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의 인민들을 탱크나 포로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지탄과 압력을 막기 위한 인질로 희생시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히틀러가 자기의 목숨을 1초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베를린 지하철에 피신한 독일 인민들을 수장해 버린 것처럼 북한 인민들을 굶어 죽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면 능히 타개할 수 있는 북의 난국을 김정일 일당은 세습권자 영리를 위해 철면피하게 외면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김정일이 북의 지도자로 나선 후 그가 쌓은 업적을 부득이 논한다면 당을 귀족화, 관료화한 것, 나라의 재반 경제 모두를 파산시킨 것, 그리고 인민 군대를 토비화한 것이다. 그가 김일성 사후의 후계자로서 한 일이란 평양에 김일성 영생관을 지었다가 허물고 또 지은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국 땅에서 내가 제일 놀란 것은 해외 동포들이 김정일을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조선의 영수로 한결같이 칭송하고 있다는 선전을 들어왔는데 그들이 감히 위대한 김정일이 말을 더듬는 팔불출로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우상을 위해서 정춘이 정열과 재능을 다 바쳐서 칭송하는 글을 썼고 그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무골충의 길을 걸어오다니. 김정일 세습 집단은 무법부덕이 망나니 집단이다. 세상에 우습게 보는 것도 모르고 입만 벌리면 남이 동족을 향해서 줄력을 퍼붓고 피해망상에 걸린 사람들처럼 불바다로 만들겠다, 폭파해버리겠다고 폭언을 하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달리 부를 수가 없다. 최근에 쇠퇴몰락하는 처지에 누구를 위협해 보겠다고 인공위성까지 시험 발사했다고 한다. 북의 과학자 집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라서는 감탄스럽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다. 그 돈이면 그 재능 있고 충직한 과학자들의 생활을 개선시켜주고 어찌하면 나라의 경제를 조금이나마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이 되련만 개발했다 해도 전도가 없는 그런 무모한 행위를 왜 한단 말인가. 모두가 김정일이 소위 대외적 위신을 과시하려는 데 이용된 도구에 불과하다. 북에서의
인공지구위성 개발은 10년 후에나 그 실제적 위력이 가능할런지.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예,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예, 빌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다시 입으시고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올린 동영상 예, 어떤 사정 때문에 내렸습니다. 제 개인 사정보다도 또 그 사정하고 연관된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서 예,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영주TV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예, 늘 이제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예,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따뜻한 물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또 조심해야 되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사기들이 절약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